어머니, 왜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아이를 혼내세요? 지연아, 내가 손자를 위해서. 위에서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함부로 우리 애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의 평범한 시어머니 정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직도 가슴 한편이 저릿하고 아픈데요. 하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병원 진료가 잡혔다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민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예약을 오후 2시로 잡았는데 학원차 오기 전까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흔쾌히 그래, 걱정 마. 내가 갈게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다시 게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정리하고 거실로 돌아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민우가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는 몸을 밖으로 쭉 내미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네는 15층이거든요. 민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민우는 손에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었는데 멀리 날려보겠다며 상체를 위험할 정도로 창밖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들어와. 위험해. 저는 민우의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민우를 안전하게 안으로 끌어들이고 나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민우야, 할머니가 몇 번을 말했니? 베란다에서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너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건지 알아?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듯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는 민우를 보며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는 내가 다칠까봐 그러는 거야. 알겠지?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저는 진정하려고 애쓰며 민우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빨리 며느리 지연이가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저 왔어요. 벌써 왔니? 진료 빨리 끝났네.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민우가 베란다에서 위험하게 놀아서 내가 좀 혼냈어. 15층인데 몸을 밖으로 내밀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려고 하더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혼내셨다고요? 지연아, 당연히 혼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위험한 행동을.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우리 미우 혼내시라고 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뭐? 지연아, 무슨 소리야? 손자가 위험한 짓을 했는데. 왜 제 허락도 없이 우리 아이를 혼내세요? 허락? 손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할머니가 혼내는 게 허락이 필요한 일인가요? 지연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민우를 위해서. 위에서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함부로 우리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세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함부로? 소리를 지르다니요? 저는 그저 손자가 다칠까봐, 큰일 날까봐 겁이 나서 목소리를 높인 것뿐인데 그게 함부로 소리를 지른 거라는 말인가요? 지연아,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민우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설명했잖니. 15층 베란다에서. 그래서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을 잘랐어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 아이 교육에 간섭할 이유가 돼요? 그 순간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만해. 할머니는. 하지만 지연이는 민우에게 민우야,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만 남게 됐어요. 지연아.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민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야. 정말로 손자가 다칠까봐. 사랑이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우리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소리 지르고 혼내는 게 사랑인가요? 지연아, 나는 정말. 어머니는 민우 엄마가 아니에요.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발. 알았어. 내가 나갈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연이가 엄청 화가 나 있던데. 저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도 이해가 가요. 요즘은 아이 교육 방식이 예전과 다르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도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손자를 지키려는 마음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손자 민우에게 전화를 걸어도 며느리가 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며느리도 진정하면 이해할 거고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도저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잘못한 걸까요? 손자의 안전을 걱정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지연아. 저는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2주 전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을 꼭 쥐고 무릎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죠. 한참 만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아, 무슨.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었는데. 지연아, 괜찮아. 나도 좀 더 조심했어야.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민우가.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급히 며느리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민우한테 무슨 일 있어? 민우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게 무슨. 3개월 전부터였어요. 같은 반 아이들이 민우를 괴롭혔대요. 물건을 숨기고 같이 놀아주지 않고 심지어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히기도 했다고.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그날 민우의 어두운 표정이 이해가 됐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던 것, 눈빛에 생기가 없었던 것,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우가 왜 그런 일을.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계속 혼자 참고 있었어요. 저한테도 아빠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혼내신 그날 밤에 민우가 처음으로 털어놓았어요. 울면서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라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민우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도 나를 싫어하나 봐. 할머니가 나한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그렇게 생각했다니요. 할머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오해했다니요. 어머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민우가 학교에서도 힘든데 집에서마저 혼나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민우를 위해서 하신 거였잖아요. 민우가 다칠까봐 걱정되셔서.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연아, 괜찮아. 나도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민우 일로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민우와 많은 대화를 했어요. 상담 선생님도 만나고요. 민우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할머니가 보고 싶었대요. 할머니한테 학교 이야기하고 싶었대요. 할머니가 자기를 제일 많이 안아줬다고. 며느리의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지연아, 괜찮아. 내가 민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니.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거야. 며느리도 저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2주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민우는 지금 어때? 학교는? 어머니랑 얘기하고 나서 민우 데리고 올 거예요. 민우가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계속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언제 봐요? 할머니한테 전화해도 돼요라고. 그 말에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교 문제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했어요. 괴롭힌 아이들 부모님들도 만나고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민우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민우 보러 갈까요? 지금 아파트에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며느리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우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민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민우를 꼭 안아줬어요. 민우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우를 안고 있는데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저 싫어하지 않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왜 너를 싫어해? 할머니는 우리 민우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날 할머니가 혼낸 건 민우가 다칠까봐 무서웠던 거야. 알겠지? 할머니, 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알아, 민우야. 엄마한테 들었어. 할머니가 몰랐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내 편이니까.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모두 민우 편이란다. 정말요? 정말이지.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얘기해. 알았지? 네, 할머니. 그리고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민우가 진정하고 나서 저는 민우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민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며? 친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같이 안 놀아주고 제 물건도 숨기고 그래서 민우는 어떻게 했어? 처음에는 그냥 참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그런데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요. 그날 할머니가 저한테 화내셨을 때 저는 할머니마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민우야, 할머니는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해서 혼낸 거야.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란다. 알겠지?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 제가 오해했어요. 며느리 지연이가 민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그리고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야 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할머니한테. 우리는 모두 민우를 지켜줄 거야. 알았지? 네. 엄마, 그리고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지난 2주 동안의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같이 민우를 지켜요. 제가 어머니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한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는 민우의 할머니시고 민우를 키우는데 당연히 함께 하셔야 하는 분이에요. 고마워, 지연아. 나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할게. 뭔가 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얘기하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시면 돼요. 할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민하게 굴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중간에서 잘 조율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주 우리 집에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 민우가 보고 싶은데 당연히 와야지. 좋아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놀 수 있겠네요. 할머니, 저 요즘 레고 로봇 만들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다. 민우가 만든 거면 분명 멋질 거야.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2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옆에 와서 함께 설거지를 도와줬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와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고맙지. 먼저 찾아와줘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날 제가 화를 낸 건 제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잖아요. 엄마로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우를 더 보호하고 싶었고, 누가 민우한테 뭐라고 하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내가 무능한 엄마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정말 좋은 엄마야. 민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특히 요즘 아이들은 더 그렇고. 그래도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지연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민우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민우를 지켜줄 거고. 너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괜찮아, 지연아. 우리 이제 같이 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제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여주자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니 민우가 아빠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같이 해요. 민우가 저를 부르자 저는 흔쾌히 그래, 할머니도 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2주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버스 창밖을 보며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며느리의 사과, 민우의 환한 웃음,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된 우리 가족.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잖아. 응, 이제 괜찮아. 오해가 풀렸어. 저는 남편에게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민우의 웃는 얼굴이 꿈에 나타났고 며느리와 함께 웃는 꿈도 꾸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2주간이 마침내 끝난 거죠. 다음 날부터 며느리와 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민우 이야기도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민우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자주 알려줬어요. 어머니, 오늘 민우가 학교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대요. 같이 점심도 먹고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민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느리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웃음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일주일 후 약속대로 저는 며느리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우가 좋아하는 호떡을 만들어서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민우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민우 엄청 보고 싶었어. 그날 우리는 함께 호떡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민우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해줬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 체육 시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 급식 시간에 나온 맛있는 메뉴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민우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요즘 학교 가는 거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쉬워졌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민우가 다시 예전의 밝은 아이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네 집을 방문했어요. 때로는 민우를 데리고 공원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한 거 정말 후회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지연아,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제가 정말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세요. 민우한테도, 저한테도. 며느리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너도 정말 좋은 며느리야. 민우를 이렇게 잘 키우고 가족을 이렇게 잘 돌보고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사이가 된 거죠. 돌이켜보면 그날의 갈등은 우리 가족에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갈등을 통해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바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민우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해는 대화로 풀 수 있고 갈등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